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실습을 들어갈 건데요.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가 있어야 실습이 가능한데 사실 생성형 AI를 대하는 자세는 프롬프트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걸 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몇 개를 미리 담아놨어요. 자, 여기 한번 이게 주소예요. 주소. 네, BI 이거 다 소문자예요. bit.ly/ 성동광진교육청. 요걸 주소창에다 바로 그냥 쳐주세요. 지금 검색창이 아니에요, 선생님. 주소창에 치시면 이게 들어가지실 거예요. 네, 이걸 하셨죠, 그죠? 성동광진교육청 이렇게 하시면 여기 주소창 여기에다 치시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미리 이걸 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사용할 거거든요. 자, 되셨죠? 그죠? 자,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이제 그 생성형 AI의 환각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마지막은 이제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해요. 자, 이건 주로 이제 사업 계획서 쓰실 때 그때 이제 그 과정이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이미 선생님들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익숙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위에 것만 한번 봐주시겠어요? 밑에 거 일단 보지 마시고. 자, 위에 보면 GPT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잖아요. 역할 주고, 야, 너는 교육행정팀의 실무 책임자야. 최근 2, 3년간의 행정 업무 데이터 분석해서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 가능한 업무 효율화 방안 작성해봐.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이렇게 그냥 구체적이지 못한 이런 질문을 하면 아무리 생성형 AI가 똑같은 답변을 만들지 않는다더라도 내가 질문했을 때랑 내 옆에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랑 답변 비슷해요. 그죠? 다들 걱정하시거든요. 교육하고 나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걸 좀 피하시려면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교육청 내 행정부서에는 이러한 업무들이 다수 있는데 요즘에 구성원 수 증가와 함께 행정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 블라블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따라서 행정직원의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걸 다 넣어서 방법을 네가 좀 작성해 줬으면 좋겠어. 자, 구체적으로. 그럼 선생님들께서 그 말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하시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조건이나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별 성의 없이 하는 질문을 너무 간단해서 간단 프롬프트라고 임의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요.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반구조화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 프롬프트에는요. 자, 앞으로 선생님들이 안 하시면 좋을 간단 프롬프트와 앞으로 하시면 좋을 반구조 프롬프트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구조화 프롬프트를 쓰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는 익숙하신데 여기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럼 구조화가 뭐냐? 어차피 질문, 여기서 이 질문이 큰 덩어리가 있었다, 그죠? 그거를 그냥 쪼개는 거예요. 문장 쪼개가지고, 자, 역할 덩어리, 목표 덩어리, 맥락 덩어리, 덩어리로 질문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이거 덩어리 질문하면 이상하잖아요. 구조화 질문인 거예요. 구조화 프롬프트. 자, 이렇게 구조화하는 이유는 자, GPT가 이렇게 우리가 자, 이거 마크다운 그 공식이에요. 뭔가 이렇게 샵을 붙이고 이렇게 구조화를 했을 때 얘가 헷갈리지 않고 이 단락단락에 대한 문항을 이해를 잘합니다. 답변도 더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요 빨간 글자, 요 10조를 드릴 테니까 이 빨간 글자 지금 외워보세요. 샵 역할, 샵 목표, 샵 맥락, 샵 지침 예시. 자, 그러면 저것만 외우면 되나요?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구조가 지금은 저는 4개의 구조를 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6개의 구조,
질문 잘하는 사람들은 7개, 8개 구조를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4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하시기에 이게 그냥 전 세계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최근 1, 2년간 교육청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행정문서 작성, 회의 준비, 민원 처리, 정책기획, 학교 지원 업무를 효율화한 주요 사례 알려줘. 이런 게 너무 간단한 거야. 내 할 말만 하잖아요. 그럼 방 구조화는 최근 1, 2년간 국내 교육청에서 이런 걸 활용해서 이러한 것을 3가지를 네가 알려주는데 각 사례에 대해서 어떤 도구를, 어떤 AI를, 그러니까 GPT를 썼는지, 노트북 LM을 썼는지, 뭘 썼는지, 그다음에 적용 방식, 그다음 얻은 효과를 정리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면 좋고, 이게 구조화가 되면 단락단락 잘라서 샵 역할, 너는 교육 행정 혁신 전략 컨설턴트야. 이제 샵 목표, 지금부터 1, 2년간 블라블라 사례를 알려줘야 돼. 샵 맥락,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다 알려줬으면 좋겠고, 샵 지침 예시. 지침 예시는 선생님들이 받으셨으면, AI로부터 받으셨으면 좋은 결과의 형식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작성하셨던 문서 있죠. 그걸 업로드 시키면 그걸 많이 보고합니다.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PPT 같은 거 만들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기간의 템플릿대로 안 나옵니다. 작년에 배운 감마도 그렇고 되게 멋지게 나오는데 뭔가 우리는 우리만의 템플릿이 있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고치느니 내가 그냥 파워포인트에 산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방법은 뭐냐면 자꾸 우리 기관 걸 업로드해서 이 양식에 맞춰줘. 이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이 양식에 맞춰줘. 할 때마다. 그러면 걔가 그걸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우리 기관의 템플릿에 가장 유사한 쪽으로 디자인을 해가는 거죠. 그것은 감마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배우실 그런 젠스파크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AI 쓰면 이런 거 다 가능하시다, 그죠? 자, 글자가 굉장히 작긴 하지만 자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에 있어서 정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회의 결과 오늘 다는 못하고 몇 가지만 할 거예요. 회의 안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행사 안내문, 민원 응답, 초안 이런 거, 이거 갖고 이제 챗봇을 만드는 거죠. 자주 묻는 질문을 넣어두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다라든지 그 결과를 아주 손쉽게 요약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사이트, 나의 부서에 맞는 전략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보도자료, SNS 게시물 이런 것들을 업무 매뉴얼, PPT 다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째. 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 잘 생각해보면 GPT를 유료를 쓰시면 그래도 좀 낫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료를 쓰는 상태에서 GPT 유료도 2023년까지밖에 학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2024년도나 5년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보시면 얘가 제대로 답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복불복. 그죠? 그거 어떻게 골라내실 거예요, 맞죠? 그럴 때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GPT한테 이렇게 시키시죠. 뭘 이렇게 업무를 시킨 다음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네가 적어줘. 인터넷 정보는 실시간이니까. 그런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인터넷에는 거짓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하시려면 URL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요거 아시면 굉장히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번 문항 한번 볼게요. 자, 그냥 평상시 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교육청 안전관리팀 실무자가 최근 개정된 2025 학교 안전점검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행정실장과 교감에게 안내할 전략 자료를 작성해야 해. 학교 안전점검 계획 수립, 점검 실시, 결과 보고 시 유의해야 할 핵심 변경사항과 현장 실무자가 알아야 될 주요 대응 지침을 정리해줘.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거 30만 원짜리 요금제 쓰고 이러면 나 프롬프트 잘 쓰고 하면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가 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인터넷 가서 2025 학교 안전점검 지침 찾겠죠.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뭐가 있어요, 선생님? 링크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가 자, 제가 이걸 하면서
아래 링크를 참고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링크를 참고하겠죠. 자, 그럼 선생님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GPT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안 한다고 하시고 싶은데 밑에 뭔가 한 덩어리 더 있으니까 좀 찝찝하시죠? 그죠? 여기서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가지고 옵니다. 즉, 거짓말이 들어갈 확률은 있다. 그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요금제 쓰시면 거짓말도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마지막 거 보세요. 선생님,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서 차이는 딱 한 단어예요. 뭐예요? 이게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앞으로. 뭐예요? 여기랑 한 단어가 달라요. 다음 링크는 안에 이건 똑같은 거고, 여긴 제가 링크라는 표현을 썼고 여긴 사이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죠? 이 주소와 이 주소의 차이점 보이세요? 사이트를 지정해주면 딴 데 안 가요. 여기서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뭔가 이렇게 뭐 법령, 지침, 가이드 이런 거에 관해서는 사이트를 지정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올 수 있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사업계획서 쓰고 좀 이렇게 복잡한 문서를 쓸 때는 프롬프트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질문하라는 건데,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